예전에는 내가 평화를 오래 지키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냥 이용하거나 기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로 보는 날이 올 거라고. 하지만 늘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사람들이 내가 뭘 원하는지 묻지 않게 된다는 뜻이야. 그저 원하는 걸 가져가고 그걸 사랑이라 부르는 거지. 모든 건 케이크에서 시작한 게 아니야. 케이크에서 끝난 거야. 세 겹, 아이보리색과 삼페인빛, 손으로 직접 만든 장미 장식까지 얹힌 케이크. 노아와 엘리자의 이름이 옅은 금색 글씨로 적혀 있었지. 265만 원 정도,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지만 오랜 희생 끝에 내가 허락한 유일한 사치였어.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박하고 정성스러웠어. 호숫가의 황금빛 시간, 깔끔한 테이블, 부드러운 음악. 나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지. 빚도, 은혜도, 어떤 조건도 없이 오로지 그 케이크만을 위해서. 그러다 그녀가 나타났어. 내 동생, 시은이. 물론 늦었지. 머리는 아직도 젖어 있었고 하이힐은 흙을 파고들었어. 선물도 미소도 없이 나에게 인사하지 않고 마치 하루 종일 그녀가 주인인 것처럼 걸어 들어왔지. 그녀는 디저트 테이블에 기대어 귀걸이를 돌리며 지루한 듯한 미소를 지었어. 팔꿈치가 꿈틀거리더니 케이크가 기울다가 무너졌어. 정적이 흘렀고 숨죽인 소리가 퍼졌어. 버터크림이 사방에 튀었고 설탕 장미는 엘리자의 드레스 끝자락에 부서졌지. 그리고 시은은 그냥 웃었어. 어머, 이런 사과도 미안함도 없이 마치 파티컵을 넘어뜨린 것처럼 반쯤 어깨를 으쓱였어. 나는 움직이지 못했어. 할 수가 없었지. 그때 엄마가 내 옆에 나타났어. 프로세코 잔을 반쯤 들고 있었고 목소리는 부정으로 가득했지. 내가 소외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그 말이 전부였어. 분노도 사과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라는 부드러운 밀침이었지.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공기가 차가워졌을 때 나는 접이식 탁자에 혼자 앉아 노트북을 켜두고 리셉션 스프레드시트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 옆에는 시은 이사라고 적힌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는 내가 그녀를 위해 따로 마련한 1080만 원의 주택기금이 들어있었지. 내 이름이 보증인으로 적힌 새 임대계약서도 준비되어 있었어. 나는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2번 클릭해 승인 권한을 취소했어. 시은이 결혼식 2주 전에 고급 아파트 사진을 보내왔을 때와 같은 행동이었지. 아니, 제발. 엄마가 너 보증금 좀 도와줄지도 모른다고 했어. 웃는 얼굴 이모티콘과 함께 6,600만 원짜리 로프트가 선물이라며. 그녀는 직업도 저축도 없었고 오로지 당연하다는 태도와 좋은 조명만 있었어. 나는 그 문자를 무시했지. 그랬더니 그녀는 틱톡에 화강암 조리대를 찍어 올리며 이걸 현실로 만들고 있어요. 내 씁쓸한 오빠가 내 축복을 막아도 무시하세요. 라는 자막을 달았어. 그게 변곡점이었지. 그녀는 나를 악당으로 만들었어. 자신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 삶을 막는 장애물로. 그리고 엄마는 그녀를 옹호했어. 내가 도와주면 상황이 덜 긴장될지도 몰라. 나는 이미 도왔다는 걸 상기시켰지만 엄마는 그래도 그건 내 선택이었잖아 라며 매번 똑같은 말을 했어. 모든 희생이 그냥 자발적인 선택이냥 잊을 만한 일처럼. 하지만 나는 기억했지. 우리가 10살 때 시은이 울던 보디보드를. 그녀가 첫 차를 원할 때 부엌 탁자에 놓고 간 전단지를. 그녀가 수업에서 떨어졌을 때 다시 쓴 탄원서. 밀린 집세, 병원비, 산토리니 여행. 그녀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엄마가 늘 하는 말, 그저 조금만 도움을 줘서 자기 발을 디딜 수 있게 해줘야 해. 벌써 6년이 지났는데도 그녀는 아직도 기어 다니고 있었어. 그래서 오전 9시 46분, 그녀의 임대 계약이 무산됐다는 이메일이 왔을 때, 그게 바로 마룻바닥 갈라진 틈이었어. 문자가 급하게 쏟아졌고, 그 다음엔 전화가 왔어. 시은의 목소리는 달콤하지만 떨렸고, 공황에 휩싸여 있었지. 내가 취소했어. 이 집을 잃을 수도 있어. 나는 담담히 대답했어. 알아. 내가 나한테 복수하려고 한 거잖아. 결혼식 케이크 망쳤잖아.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그건 그냥 케이크잖아. 그리고는 내가 과민하다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지. 점심때쯤 엄마가 내 문 앞에 나타났어. 경고도 없이 가방만 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앉아서 여전히 내 귀에 남아있는 말을 했지. 너는 언제나 우리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안정된 사람이었어. 마치 칭찬인 듯이. 하지만 그건 칭찬이 아니었어. 형벌이었지. 나는 말했어. 그 사람은 이제 없어. 엄마는 깜빡이며 속삭였어. 그녀는 점잖아. 내 동생이고 난 내 엄마야. 나는 대답했지. 그런데 나는 평생 인내심을 가졌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어. 엄마는 떠났어. 작별 인사도 없이 조용히 문을 닫으며. 그때부터 온라인 이야기가 시작됐어. 시은의 진실. 눈물 흘리는 카메라 앞에서 느리게 흐르는 마음 아픔. 학대받은 동생 때문에 버려졌다는 이야기. 수십만 뷰, 기부 링크까지. 하지만 나는 글을 올리지 않았고 방어하지도 않았어. 대신 그녀의 새 집주인에게 메일을 보냈어. 영수증, 이체 내역, 모든 증거를 첨부해서. 제목은 더 이상 시은 김에 대한 재정적 책임 없음. 그날 밤 나는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고 잤어.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건 대립이 아니었어. 무관심과 정적이었지. 일주일 후 엘리자와 나는 이사했어. 작은 도시, 조용한 길, 아무도 모를 새 주소. 그리고 창고에서 상자를 발견했어. 시은이 몇 년 전 쓴 쪽지들. 태워줘서 고마워.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줘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바닥에 앉아 울었어. 돈이나 케이크 때문에가 아니었어. 내가 알던 동생이 나를 더 이상 안전망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쪽지들을 잘게 찢었어. 어떤 건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거니까. 그날 아침 내가 보낸 메일은 복수가 아니었어. 경계였고 시간 표시였으며 마지막 청구서였지. 오전 9시 46분.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문자가 물결치듯 밀려왔어. 내가 흔들리지 않자 그들은 엘리자를 비난했어. 나를 더 이상 조종할 수 없으니 내 곁에 다음 여자를 공격한 거야. 늘 그렇듯이.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냥 밖으로 나가 머그잔을 들었지. 엘리자의 웃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어. 그녀가 여동생과 이야기하고 있었지. 그 순간 평화는 아니었어. 아직은 아니었지만 평화가 자라날 수 있는 곳 같은 느낌이었어. 3일 후 엄마가 돌아왔어. 아인도 미소도 없이 그냥 하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세 겹, 하얀 아이싱, 삐뚤어진 장미들. 그녀의 사과 방식이라며 말했다. 너희 둘 다 잃고 싶지 않았어. 나는 말했다. 그럼 더 크게 소리 지르는 편을 택한 거네. 엄마는 부드럽게 대답했어. 아주 여렸지. 너는 강했어. 그 말이 또 나왔어. 강함. 다른 사람 모두를 짊어질 만큼 강함. 조용히 견딜 만큼 강함. 아무것도 필요 없을 만큼 강함.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다. 강하다는 건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야. 그건 내가 조용히 고통받길 바랐다는 뜻일 뿐이야.